자, 새 교재가 나왔는데요. 추가된 것들이 좀 있어요. 추가된 것들은 선생님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께는 나중에 프린트를 좀 드리고 진행을 하겠고, 그리고 기존의 예전 교재 있죠? 요 직전 교재 말고 그 전 거, 이걸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아마 기본적인 것만, 뭐 학원에 어떤 조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원장님이 전하기를 그 전 교재, 그러니까 요거 직전 교재는 관계가 없고 그 이전 거, 그러니까 2년 전 그 이전 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학원에 문의를 해보시고 새 교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존의 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대신 추가된 것들에 한해서 선생님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16번, 그러니까 예전 교재는 189쪽이죠. 16번부터 진도 나가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거기 과거에 북한이 저지른 만행만은 절대로 일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타와 이따를 구별해야죠. 그죠? 일타와 이따의 구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행을 잊지 말자라는 얘기죠. 새 교재는 195쪽 1권. 아니, 이 앞에 친구 있길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못 찾아? 국어 지식. 국어 지식 195쪽을 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 교재 가진 친구들은 189쪽을 펴시면 되고. 자, 그래서 16번 일타와 이따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일타는 물건을 일타고 뭐 기억을 일타고, 이따는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잊다지. 기억을 잊다고 물건을 잃다지.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이 저지른 만행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러므로 일어서는이 아니라 잊어서는. 17번 자중과 자제는, 자중이라는 말은 신중히 한다는 거야. 말을 신중히 한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자제한다라는 얘기는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술과 담배는 신중히 할 게 아니지 그 정도를 조절해야지. 담배 피울 때마다 술 마실 때마다 분위기 무겁게 하고 하면은 더 낫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자중하는 게 아니라 뭐야? 자제하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자제해야겠다. 다음 18번 보고서가 외부로 누출이라고 했는데 누출은 액체나 기체가 빠져나오는 게 누출이고, 따라서 가스 누출이죠. 가스가 누출되는 거고, 이런 중요한 것이 밖으로 나갈 때에는 유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즉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유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휘를 구별하는 건 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기본서에 정리해 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자 19번에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 이기주의가 확대되느냐 확산되느냐. 우리가 규모가 커지면 확대된다고 하고 규모가 커지면 확대된다고 하고, 반면에 그 기운이 퍼져나가면 확산한다라고 하죠. 따라서 이때에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 유사한 말로 팽배해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할 건 한자도 눈여겨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냥 한글만 보지 마시고 한자도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0번. 예술가들은 보슬비가 내리는 날을 더 좋아하는 동향이 있다가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다. 어떤 행위가 쏠리는 현상, 이를 경향이라고 해. 흐름이지. 그런 경향이 있다. 반면에 동향은 어떤 움직이는 방향이지.
따라서 경기의 동향을 살피다 하면은 요즘 불경기라고 하는데, 즉 경기의 동향을 살핀다 하면은 움직임을 살핀다 이런 얘기고, 반면에 어떤 취향, 스타일을 말할 때는 경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보슬비가 내리는 날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21번. 이번 가뭄으로 각 가정에 대한 수돗물 배급이 아니라 공급이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거죠. 배급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게 배급이고, 뭐 수련회 같은 데 갔는데 뭐 일회용품을 배급해 준다거나 이를 배급이라 하고, 수돗물은 공급하는 거죠. 제공해 주다, 공급하고. 오늘 정오를 기해 정지됐다라고 했는데, 즉 어떤 공급이 끊기면 우리가 중단됐다, 공급이 끊기면 중단이라는 말을 써야죠. 그래서 오늘 정오를 기해 중단되었다 하고 중단이라는 용어를 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별해서 써야 될 단어들은 유사한, 즉 그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예문을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돗물은 공급하는 거고, 그리고 보급품은 배급하는 거고, 그리고 공급은 중단되는 거죠. 자, 22번. 노인은 뼈 조각을 수습해서 미리 파두었던 웅덩이라고 했는데, 웅덩이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야. 움푹 파였는데 물이 고여 있는 게 웅덩이고, 그냥 물이 없이 파여 있는 곳은 구덩이라고 하죠. 그래서 즉 노인은 뼈 조각을 수습해서 미리 파두었던 구덩이에 묻었다 하고 구덩이라고 해야죠. 23번. 그는 신장 185, 체중 90kg에 건강한 체력이라고 했는데, 건장한 거죠. 즉 체력이 좋은 것은 건장하다. 그래서 건장한 체력이라고 하고, 건강한 몸이죠. 건강한 몸은 병치레가 없을 때, 특별히 아픈 게 없을 때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세요라고 하지 건장하게 지내세요 이러지 않지? 그래서 건장하게 지내세요 이러면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그런 마음 아픈 일을 초래하니까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고, 건장하다는 건 체격이 건장하다. 또 체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라면 체격은 그 신체의 크기니까 건장한 체력이 아니라 건장한 체격이 되는 거지. 건장한 체격이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이요, 또 체력을 기르다 하고 구별을 지어야 됩니다. 24번. 연주회가 끝나자 객석에 앉은 관중은, 자, 관중은 한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죠. 관중은 보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연주회니까 듣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청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주회가 끝나자 객석에 앉은 청중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다음 25번에 기상청은 우리 생활에 명확한 기상정보다라고 했는데, 이 명확하다는 말은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거거든. 근데 기상정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야? 즉 명확할 수는 없지. 그것을 가급적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기상 정보가 명확할 수는 없지. 따라서 기상청은 우리 생활에 정확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또는 알맞은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고, 명확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서, 즉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26번에 즉 전통문화의 계승을 우려하다라고 했는데, 우려하다 하는 말은
우려하다라는 말은 근심 걱정을 한다야. 우려하다라는 말은 근심 걱정을 한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여기서는 전통문화 계승에 집착한 거지. 그러므로 전통문화의 계승에 집착한 나머지 집착하다를 쓰면은 앞에 부사어가 와야죠. 무엇 무엇에 집착하다. 그래서 전통문화 계승에 집착한 나머지 9세대는 신세대에게 전통문화만을 소중히 여기라고 강요해 왔다. 27번 이번 회담이 어느 한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정권의 안정이죠. 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고 즉 안정을 도모하는 거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고 안정성을 도모하는 게 아니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해서 권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이 안정을 도모하다. 그 다음 28번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죠.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들은 보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전망은요. 전망은 앞날을 내다본다는 의미거나 아니면 멀리 있는 곳의 풍경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장소, 그죠? 계획이 좋은 장소 이러지 않죠? 전망이 좋은 장소. 그러니까 이 전망은 바라보는 게 트여 있는 걸 말한다면 계획은 머리로 꾸미는 거니까 즉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지 전망이라 하지 않죠. 반면에 앞으로의 투자가 잘 될 거라고 전망할 수는 있죠. 앞으로의 투자가 잘 될 거라고 전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망은 기대하는 거고 계획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고 29번 학회의 입회원세에는 전공 분야를 게재하도록 돼 있다. 전공 분야를 기록하는 거니까 기재죠. 기재하다라고 해야지. 우리 올해 시험에 게재가 한자로 나왔죠. 게재는 한자를 보다시피 즉 여기 술의 거자, 마차 차자가 있고 이 옆에 창 과자가 있어요. 그러면 창을 마차에다 수레에다 뭐 하겠어? 싣겠지. 그래서 이건 실을 제자야. 물건 같은 걸 싣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게재 그러면 게자는 무슨 게자? 걸 게자고.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글을 싣는 걸 뭐라고 그래? 게재라고 하는 거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글을 싣는 걸 게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게자는 게시판 할 때도 이 글자 쓰죠. 즉 걸 게자거든. 제자는 실을 제자고 그러니까 게재하다 하면은 이때는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글을 싣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서는 전공 분야를 원서에다 뭐 하는 거야? 기재하는 거지. 기재하는 거죠. 30번 한참과 한창도 꽤 여러 번 나왔죠? 한참은 시간이 오랜 후에 이런 의미라면 한참은 시간이 꽤 지나서 이런 뜻이라면 한창은 어떤 기운이 왕성한 때죠. 근데 오늘따라 앞에는 왜 이렇게 덥냐? 저거 좀 닫아라. 저거 닫아봐. 앞에만 더 더운 것 같아. 이거 다 줄였어요? 낮출 만큼? 에어컨을 폭파시키든지 해야지 이게 뭐 아무짝에도 이 앞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자, 그 다음 게재하다 한참. 그래서 한참은 시간이 꽤 지나 이런 얘기고 한창은 기운이 왕성한 때. 다음 31번 맞추다 마치다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맞추다 마치다 맞추다. 일단 한글 맞춤법에서
양복을 맞추다 하면은 그 자리에 맞추다를 쓰고 이 소리 나는 대로 맞추다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맞추다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 이 아래에 맞히다가 이제 발음이 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게 되는데 이 마치다는 일을 마치는 거고 엔딩 끝내는 거지. 일을 마치는 거고 이 마치다는 답을 마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질문에 정답을 마치는 거고 그때 마치다는 알아맞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알아맞히다는 있어도 알아맞추다는 없는 거야. 알아맞히는 거고 관역을 맞히는 거죠. 화살로 관역을 맞히는 거지. 이때 관역을 맞히다의 의미는 명중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명중한다는 의미거나 혹은 알아맞힌다는 의미일 때 이 맞히다를 쓰고 그 외에는 모두 뭐야? 맞추다라고 표현하면 되지. 그렇죠? 자, 약속 시각을 맞춘다야, 약속 시각을 마치다야. 약속 시각을 맞추는 거지. 내 시간을 약속 시각과 맞추는 거지. 그렇죠? 또 내가 쓴 답안지를 정답지와 맞춰보는 거지. 내가 쓴 답안지를 정답과 맞춰보는 거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내가 쓴 답안지를 정답과 맞춰보다.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죠. 위에 거죠. 아래는 질문했을 때 정답을 맞힌 거고. 됐어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삑 서울 이러고 맞힌 거고 반면에 내가 답안을 다 쓴 다음에 그 내가 쓴 답지하고 그리고 정답지하고 맞춰보는 거지. 내 답안지하고 네 답안지를 뭐야? 맞춰보는 거지. 알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 한 발을 맞췄더라면 뭘 써야 돼? 명중한다는 뜻이니까 히를 써야지. 즉 마지막 한 발만 맞췄더라면 틀림없이 금메달을 땄을 거다. 32번 길게 하고 이게 실말이지. 길게 하면 뭐야? 늘이다죠. 길게 느리다고. 반면에 양을 늘리다죠. 양을 늘리고 세력을 늘리는 것이고 반면에 길이는 느리는 것이지. 길이를 느리다고 양을 늘리다 세력을 늘리다죠. 다음 따라서 너무 길게 느려서 쓰면 그 다음 33번 옛날부터 인간은 새처럼 날아다니는 상상을 해왔었다. 자, 우리 이걸 대과거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대과거 언제 써요? 과거의 사실인데 현재와는 단절됐을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 대과거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대과거는 과거의 일이 끝나고 단절돼야 돼요. 근데 지금 문맥상 그렇게 날아다니는 상상을 해보는 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해왔었다가 아니라 대과거를 쓰면 안 되고 과거 시제 뭐야? 해왔다라고 해야죠. 옛날부터 인간은 새처럼 날아다니는 상상을 해왔다. 그렇죠? 날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요 모두 날아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거 몰라요. 항상 좋은 거는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걸 할 수 있을 때 그때 좋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걸어 다니니까 나 혼자만 난다면 기분이 좋겠죠. 그렇지만 모두 날아다니면 아마 그때는 날아다니는 게 재미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남들과 다른 특출난 걸 할 수 있을 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남들보다도 못하니까 지금 열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남들보다 못하면 열이 받고 남들이 못하는 걸 하면은 즐겁고 이게 우리 생애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시험도 그렇지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야 결국 이걸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이 되어서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게 뭔가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하면 돼요. 그런데 남들이 다 하는 걸 하면은 재미가 없죠. 처음에야 낯설어서 재밌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거 또는 남들이 나만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한번 가져봐요. 자, 34번에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사용할 실내 빙상 경기장이 건설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건설 중에 있다 하는 말은 영어식 표현이라 건설하는 중에 있거나 아니면 건설하고 있는 거죠. 건설하고 있는 거고 건설하는 중에 있는 거죠. 따라서 빙상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다. 조사가 틀렸죠? 뭐뭐이가 아니라 뭐뭐을 목적어를 써서 빙상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다. 빙상 경기장을 건설하는 중에 있다.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건 구조어야. 이 구조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사격 조사가 서술어가 호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걸 수거처럼 외워야 돼. 영어에서도 외우잖아. 그지? Not only but also 이러고 외우지? 그러지? 우리말도 그렇게 수거처럼 외워야 돼. 예를 들어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비록이라는 부사어가 나오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라도 비록 뭐뭐도 하고 양보절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지난해 여름 스님으로부터 모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만 그것이 우아이긴 하지만 이때 다만이 아니고 뭘 써야 돼? 비록 그리고 그 뒤에 뭐뭐라고 하지만 이라는 말과 호응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외워두지 않으면 어려운 거야. 따라서 비록 그것이 우아이긴 하지만 그 진실성에 숙연해진 적이 있다. 지난해, 지난 여름, 지난 가을. 요즘 국어사전에서는 지난 여름, 지난 가을 합성어로 붙이지만 지난해는 올해와 함께 역시 합성어로 붙여요. 그래서 지난해 붙였습니다. 지난해. 따라서 여기선 다만이라는 말 대신에 비록이라는 말을 또 결코는 여러 번 나왔지. 결코라는 말은 뒤에 꼭 뭐가 와야 돼? 부정어. 결코 뭐뭐하지 못하다. 결코 무엇이 아니다. 자, 비슷하게 부정어가 오는 말로 절대로 무엇이 아니다. 전혀 무엇이 아니다. 별로 무엇이 아니다. 좀처럼 무엇이 아니다. 우리 좀처럼과 복수표준어 뭐죠? 좀체. 좀처럼과 좀체
복수표준어죠. 좀처럼, 좀체, 복수표준어죠. 그는 하겠다고 말한 건 결코 해내는 사람이다. 어색하죠? 결코는 긍정문에 올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반드시,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다. 또는 기어코 해내는 사람이다. 주의할 건 모범 답안이 유일한 답이라고 외우지 말라고. 모범 답안은 말 그대로 뭐야? 모범 답안이야. 중요한 건 왜 바꿔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야. 알겠어요? 중요한 건 왜 바꿔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냥 모범 답안을 암기해서 하는 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무료한 시간에 그런 회상의 유혹을 물리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다. 좀처럼 어려운 일이다. 이거 틀렸다고 찾기 힘들어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좀처럼이라는 말은 뒤에 뭐가 온다? 부정어가 온다. 따라서 뭐라고 바꿔야 돼?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죠? 다음. 그렇다고 해서 뭐뭐 하지 않겠다. 그렇건만 뭐뭐 하지 않겠다. 역시 부정어가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 축구 아시아 지역 예선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긍정문이 오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뭐라는 것은 아니다. 승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부정문이 와야 됩니다. 다음.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 역시 그다지라는 말도 좀처럼과 마찬가지로 부정어가 뒤에 와야죠. 상실의 아픔을 노래한 시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다지 많았다가 아니라 많지 않았다. 부정문이 와야죠. 또 뭐뭐라고 치더라도 뭐뭐 하다손 치더라도 즉 뭐뭐 하다손 치더라도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아무리 중요하다손 치더라도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뭐뭐라고 하더라도 뭐뭐 하다손 치더라도 하면은 뒤에 당위의 서술어 뭐뭐 해야 한다가 뭐뭐 해야 한다가 나와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중요하다 손 치더라도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고 당위의 명제가 와야죠. 아무래도 뭐뭐하다 또는 아무래도 뭐뭐하지 않다. 연습 부족으로 그때는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래도라는 말은 뒤에 부정어가 와서 뭐뭐하지 못하다. 또 아무래도가 긍정문에 쓰여서 내가 이렇게 찾아오다니 아무래도 꿈만 같다 하고 아무래도 하는 표현. 여간 뭐뭐하지 않다. 여간 무엇이 아니다. 이때 여간이라는 부사어도 뒤에 서술어가 호응을 하고 부정의 서술어가 호응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얘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죠? 여간 무엇이 아니다. 여간 무엇이 아니다. 얘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습니다. 차마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차마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부정어가 오게 되고 당시에는 그가 못 견디게 보고 싶어 차마 그곳으로 달려갔다가 아니라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차마 뭐뭐하지 않을 수 없었다. 9번 다만, 오직, 오로지, 단지, 애월하지 이런 부사어는 아주 한정된 뭐뭐뿐이다, 뭐뭐를 따름이다 라는 말이 오게 되죠. 따라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다만, 오직, 오로지, 단지,
에오라지 이런 말들은 유일한 것을 의미하니까 서술어에도 뭐뭐할 뿐이다, 뭐뭐할 따름이다 하고 그 유일함을 드러내는 서술어가 봐야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나는 오직 내가 계획한 바대로 실행에 옮길 뿐이다. 그래서 다만, 오직, 오로지, 단지, 에오라지 이런 부사어들은 이와 같이 어떤 한정된 것을 뭐뭐할 뿐이다, 뭐뭐할 따름이다 하고 한정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때 많은 친구들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수거처럼 외워야겠다 이 말이야. 수거처럼 이 표현을 기억해야지. 또 10번 하물며 뭐뭐하랴, 하물며 뭐뭐인가. 역시 주로 양보절을 이끌고 하물며 뭐뭐할 수 있으랴, 하물며 뭐뭐인가. 짐승도 그럴 수가 없거늘 하물며 인간은 그럴 수가 있다. 어색하지. 하물며 인간이 그럴 수가 있으랴. 그래서 하물며 뭐뭐하랴, 하물며 뭐뭐인가. 11번 오죽 뭐뭐하랴, 오죽 뭐뭐일까. 즉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평서문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의문문이 와야 된다고. 오죽 그런 말까지 했을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으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느냐 하고 의문형이 와야 된다고. 이건 공식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죽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부사어가 나오면 반드시 서술어에 의문형이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라는 부사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뒤에 이유를 나타내는 뭐가 나와? 때문이다 또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너의 생각은 우리의 현재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즉 왜냐하면 너의 생각은 우리의 현재 상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들어서 뭐뭐하기 때문이다. 다음 13번 A로 하여금 B하게 하다. 즉 사동이죠. 사동의 문장으로 A로 하여금 B하게 하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식민지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가 아니라 계기를 갖게 하였다. 뭐뭐하게 하다. 사동문이 오는 거야. 뭐뭐하게 하다가 사동문이죠. 따라서 A로 하여금 B하게 하다.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깊은 통찰의 계기를 갖게 했다. 다음 어쩌면 이라는 말은 추측, 의심을 나타내니까 어쩌면 뭐뭐일지 모른다. 즉 어쩌면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갔다. 이상하지? 어쩌면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갔을지도 모른다. 모름지기라는 부사어는 반드시 뒤에 당위의 명제 뭐뭐해야 한다 하는, 우리 마땅히 뭐뭐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를 당위라고 해요. 당위. 그래서 당위 명제, 당위라는 말이 마땅히 뭐뭐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표현하죠. 그래서 마땅히 뭐뭐해야 한다. 마땅히 뭐뭐라는 것이다. 경기를 앞둔 권투 선수는 마땅히 체중 조절을 한다라가 아니라 마땅히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17번 어떻게 뭐뭐한지, 어떻게 뭐뭐하느냐. 마디가 굵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보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살아왔는가가 아니라 살아왔는지.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뭐뭐한지 하고 외워놔야 돼요. 외워놔야. 왜냐면 의미상 위아래 차이 없지. 그리고 위의 문장도 어색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따라서 수거라고 수거.
알겠어요? 여러분도 영어에서 예를 들어 뭐 무엇을 고대하다, look forward to 이러면은 그거를 내가 편하다고 look forward for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땅히라는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뒤에 뭐야? 뭐뭐라는 것이다. 또는 마땅히 뭐뭐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뭐 하는지, 뭐뭐 하느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교사가 어떻게 지도하고 안내하기에 따라가 아니라 뭐야? 안내하느냐에 따라. 안내하느냐에 따라. 안내하느냐에 따라 가치관은 달라진다. 다음 페이지. 아마라는 추측은 아마 뭐뭐일 거야. 아마 뭐뭐일 것이다. 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하나도 없을 거야. 우리 거야, 것이다를 써서 아마 뭐뭐 할 거야. 아마 뭐뭐일 것이다. 우리 하나도 없을 거야 할 때 거야는 없다와 붙여야 돼, 띄어야 돼? 없을 거야 할 때 거야는 붙여야 돼, 띄어야 돼? 띄어야죠. 것이야의 준말이니까 아마 하나도 없을 거야 하고 띄어야죠. 19번. 요즘 신세대는 남북 통일의 당위성을 자칫 잊고 지낸다가 아니라 자칫 잊고 지내기 쉽다. 자칫 뭐뭐하기 쉽다. 자칫 뭐뭐하기 쉽다. 20번. 아무쪼록 뭐뭐이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뭐뭐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무쪼록이라는 부사가 나오면 아무쪼록 뭐뭐하기 바란다. 아무쪼록 뭐뭐이면 좋겠다 하는 거죠. 아무쪼록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모님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다. 다음. 마치 뭐뭐 같다. 그죠? 우리 주로 직유법을 쓸 때 마치 뭐뭐 같다. 그녀가 춤추는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학과 같다. 다음. 뭐뭐일지 모른다. 그래서 뭐뭐인지 모른다. 뭐뭐인지도 모른다. 담징은 관념의 표백에 그쳤을는지도 알 수 없다가 아니라 그쳤었는지 모른다. 뭐뭐인지 모른다. 뭐뭐인지도 모른다. A뿐 아니라 B도.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여기서 중요한 건 A뿐 아니라 B도 할 때 A와 B는 문장의 형태가 뭐야? 동일해야 돼. 문장의 형태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의사 전달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러니까 뿐 앞에 뭐가 왔냐면 의사 전달의 수단이다 라는 문장이 온 거야. 그럼 뒤에도 뭐야? 무엇이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뒤에도 곧 사고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A뿐만 아니라 B다 라고 했을 때 A와 B는 서로 문장 구조가 동일해야겠다. A와 B는 서로 문장 구조가 동일해야겠다는 겁니다. 다음 24번. 비단 뭐뭐일 뿐 아니라, 이 비단이라는 부사어가 뭐뭐일 뿐 아니라 라는 말하고 호응하죠. 이들은 비단 조선시대 화풍의 반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그래서 비단 뭐뭐일 뿐만 아니라. 자, 이제 9번 조사의 올바른 사용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어법 문제에서 가장 비중이 크죠. 자, 잊지 말 거. 빵이라는 단어에 주격조사 가를 쓸지, 목적격 조사 을을 쓸지, 부사격 조사 애를 쓸지, 이 체언에 어떤 격조사를 쓸지를 정하는 건 뭐다? 서술어다. 그래서
항상 체언보다 서술어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체언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애를 쓸 때, 애게를 쓸 때, 알겠어요? 즉 어디에 무엇을 주다라고 했을 때 그 애가 무정명사면은 애, 유정명사면 애게, 이걸 살피는 건 애냐 애게냐, 즉 세 자리 서술어 A에게 B를 주다, 이 경우에만 필요한 아주 예외적인 거고, 조사가 어떤 조사를 써야 바람직한지를 뭐가 정한다? 서술어가 정한다. 그래서 서술어와 조사를 짝을 지어 수거처럼 암기가 필요하죠. 봅시다. 철수에게 돈이 많다. 이때 에게를 써야 하는데 앞에 철수 사람이니까 뭘 썼어? 에게를 썼고, 반면에 사물이면 회사에 돈이 많다. 메모에 회사에 돈이 많다 하고, 사물이면 애를 쓴다고. 이해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서 불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불만이 없다. 누구에게? 나에게. 서를 쓰면 안 되죠. 나에게. 나에게서는 무슨 뜻이야? 나에게와 나에게서의 차이점. 나에게서는 시작, 어떤 유래나 출발을 말하는 거지. 뭐뭐에게서 하면 유래, 출발을. 소문은 나에게서 출발했다. 이해돼요? 소문은 나에게서 출발했다. 내가 뒷담화를 까서 소문이 났다는 말이지. 소문은 나에게서 출발했다. 스님이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지영 씨가 새로 소설을 썼더라고. 헬이라는 120.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그냥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좋으니까 일단 샀어요. 그리고 봤더니 그 신부님하고 옛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사건인데, 신부하고 장애인협회 협회장이라는 여자하고 둘이 돈 띵겨 먹고, 그리고 둘이 애인 관계고, 그래서 아주 그냥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나중에 그 신부가 뻔뻔하게 또 공지영 씨를 고소하고, 근데 공지영 씨는 또 이제 소설가고 하니까 그거를 비록 소설로 썼지만 누군지 뻔히 알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한편의 그 막장 드라마를 보듯이 예전에 도가니 알죠? 도가니? 도가니 2탄처럼 그렇게 썼는데, 한 가지 내가 소설을 지금 1권 읽고 2권째 이제 읽는데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뭐냐면, 소설가가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건 소설가의 입장이지 그게 보편적인 진실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더구나 실제 인물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지영 씨가 소설로 쓴 건 공지영 씨 입장에서 본 진실이지 그 상대편의 입장은 또 다른 얘기죠. 그죠? 물론 객관적으로 좋은 놈 나쁜 놈이 분명한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 도가니에 다뤘던 이 복지원의 문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진실규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문제는 치적 문제예요. 치적. 남녀의. 비록 이제 신분이 신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이 이제 신부에서 잘렸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횡령 문제를 다룬다면 그건 객관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지만, 이 신부가 과연 그 여자하고 무슨 관계냐, 이건 치적 문제라고. 근데 그걸 마치 모든 진실을 아는 양 이렇게 써놔서 읽는 동안 조금 불편하더라고. 왜냐면 다른 시각도 가능한 건데, 소설가가 무슨 권력이 있느냐 하겠지만 공지영 씨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분명히 스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을 거고, 또 읽어보지 않더라도
화제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실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도 조심해서 봐야 돼요. 나중에 보면은, 그죠? 오히려 기자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기자가 바라본 세계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뉴스, 실제 사건과 관계된 건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요새 그 이재명 씨하고 김부선, 이 스캔들도 사실은 김부선 입장과 이재명 입장은 서로 공통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난 적이 있다는 거. 그러지만 나머지 정말 그렇게 9개월여 동안 매일 들락거릴 만큼 애인 관계였냐, 아니면 그냥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만났느냐, 이건 둘만 아는 거예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매일 보면, 매일 붙어 다니면 그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떤 남학생과 여학생이 말 그대로 공부하면서 매일 붙어 다녀. 물론 그러면서 정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연인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 또 서로 어른들이니까 이 마음이 서로 호감이 가고 좋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꼭 치정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어른이 돼서 바라볼 때는요, 그렇게 막 막장 드라마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가지고 무조건 남녀가 붙어 다니면 아, 이건 치정이다, 이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더라고. 근데 김부선 아줌마하고 이재명 씨는 내가 볼 때는 거의 흙탕물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뭐가 본질인지는, 이걸 사실 법정에서 가리기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서로 지금 열받으니까 법정에 또 가고, 공정 씨가 또 거기에도 끼어 있죠. 그래서 이 아줌마도 좀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 이 아줌마도 본인 인생도 피곤할 텐데 아주 오지랖이 넓어요. 자, 거기 정부는 이 문제를 일본에게 항의했다. 틀렸죠? 왜냐하면 일단 일본은 무정명사니까 일본에게 항의한 게 아니라 뭐야? 일본에 항의한 거고, 한겨레는 날마다 화초에게 물을 준 게 아니라 뭐야? 화초에 물을 준 거죠. 여러분들 어린 왕자에 보면 장미꽃에 말을 걸고 나무에 말을 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에는 에게라고 써도 돼요. 왜? 의인화했으니까. 그죠? 어린 왕자는 장미에게 이러이러 말했다. 그거는 의인화한 거야. 그러나 지금 그런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절대 장미에게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지. 알겠어요? 장미에게 물을 줄 수는 없는 거지. 나무에게 물을 줄 수는 없는 거지. 알겠어요? 나무에 물을 주고 장미에 물을 주는 거지. 됐습니까? 우리 농민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을 정부 당국에게 묻는다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무정명사니까 뭐야? 당국에 묻는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이제 그 아래 가로 2번 보면 이것은 아버지에게 온 편지다 했는데, 아까 출발점일 때, 어떤 행동의 시작 출발점일 때 뭘 쓰라고? 에게서. 따라서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다. 다음, 이제 가로 3번에 나와 있는 건 서술어와 함께 짝을 지어 수거처럼 기억해. 이제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었다. 어디 어디에서 손꼽히다. 여러 개 중에서, 그죠? 손꼽히다. 아시아에서 손꼽히다. 피서지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어디 어디에서 벌어지다. 또 어디 어디에서 차지하다. 여행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생활에서 차지하는. 또 중국 문학에서 영향을 받았다지. 어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다. 중국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죠. 거울 안에서 패배당한 인간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즉 장소죠. 거울 안에서. 또 서귀포에서 생산되는 거지. 서귀포에서 밀감이 생산되는 거지. 그렇죠? 밀감이 서귀포에 생산되는 게 아니라 서귀포에서, 그 제품의 출신지 서귀포에서 생산된다. 스님이 어제 친척집 가면서 수박을 한 통 샀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수박이 3만원. 제일 싼 놈이 26,000원.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수박 한 통이 그래? 그래서 반 통만 살 수도 없고. 정말 너무 비싸더라. 그거 먹겠니 수박 어디? 자, 너무 왜 이렇게 수박이 비싸졌지? 예전에 수박 쌌는데. 아, 그래요? 이 가뭄이라 그래? 오, 하우스도 영향을 받나 보네. 아이고. 자, 옛날부터 서귀포에서 좋은 밀감이 많이 생산된 거지. 즉 어디에서 생산되다. 그 다음 젊은 여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애서를 쓸 수는 없죠. 카운터에 앉아 있는 거죠. 카운터에 앉아 상체를 구부린 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귀에서가 아니라, 그죠? 내 귀에죠. 그 다음 감독에게 예선 탈락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즉 묻기에 어려울 것 같다는 거고,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거지. 애와 는을 함께 쓸 필요는 없죠. 따라서 감독에게 예선 탈락의 책임을 묻기에 어려울 것 같다. 즉 묻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가 아니라 묻기에 어려울 것 같다, 또는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뭐뭐 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호응을 한다고. 뭐뭐 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 반면에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서술어를 쓰게 되면, 어디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하고 이 애는을 써도 좋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감독에게, 누구누구에게 책임을, 그렇다. 여기 어려울 것 같다 할 때는 애를 쓰면 안 돼. 왜냐면 감독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지.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니까 보조사 는만 써야지. 애가 필요 없다고. 즉 무엇이 어려울 것 같다 이래야지, 무엇이 어려울 것 같다 아니야. 선생님이 잘못 말했어. 무엇이 어려울 것 같다 이 말이지. 무엇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의미지, 무엇에 어려울 것 같다가 아니지. 그러므로 감독에게 예선 탈락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바꾸거나 묻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쓰거나. 반면에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에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므로 어디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하고 보조사 는은 강조하는 거니까 보조사 는은 관계가 없고, 어디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무엇이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직접 인용에는 라고를 쓰고 간접 인용에는 고를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조사를 보세요. 과학기술의 발달이 모든 면에서 삶을 윤택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미 과학기술의 발달이 하고 주격조사가 나왔는데, 또 무엇이 아니다 하고 보호로서
이를 썼는데 문제는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과학기술 발달이 모든 면에서 삶을 윤택하게 만든 것, 이걸 강조하고자 한 거고, 이와 같은 강조하고자 하는 곳에는 격조사보다는 보조사 은는을 쓰는 게 좋다고. 그러므로 윤택하게 만든 건 아니다 하고, 윤택하게 만든 건 아니다 하고 강조해 줘야죠. 반면에 그 밑에 옛날에 쪽에 마음 시작한 총각이 있었다 할 때는 이때 총각을 강조하거나 대조하기는 어렵죠. 첫 문장이니까. 이럴 때는 그냥 주격조사 이를 써서 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자, 한 문장 안에 강조하는 건 하나만 있어야 돼. 이건 바꿔 말하면 은느는 한 번만 쓰여야 돼. 그러면 이 글에서 인간은 할 때 은과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할 때 은은 하나를 빼야 되는데 뭘 빼야 돼? 안긴 문장에 있는 은는을 빼야지. 왜냐면 이 문장 전체에 즉 주어를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은 인간이 아니지. 인간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이 아니라 인간이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인정할 바니까. 즉 인간은 이라는 말을 인간이로 바꿔야죠. 고속버스를 타고 우리는 날씨 걱정을 해야 했다. 장마철 중반에 우리는 여행을 떠났으니 당연했다. 이때 우리가 강조해 주려고 한 게 아니지? 또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주격조사 가를 써서 우리가 여행을 떠났으니 당연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자, 지금은 생각해 보라는 얘기고 무엇을, 즉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니까 이때는 주격조사 이를 써야죠. 여름은 바다로, 겨울은 산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우리 가다라는 말은 부사어를 취해요. 어디에 가다. 그러니까 은느는 강조해 주는 거니까 부사격조사에는 써야지. 겨울에는 바다로, 아니 여름에는 바다로, 겨울에는 산으로. 그래서 가다라는 말과 호응하게끔 부사격조사를 써야죠. 접속조사에서 접속조사는 체언과 체언 사이에만 써야 돼. 너와 나하고 와를 써야지 너와 나와의 사이 안 되죠. 그러므로 두 번째에 있는 와는 빼야죠. 너와 나의 사이에. 또 환경오염과 과학기술자과는, 과학기술과는 안 되죠. 접속사와 과는 중간에 한 번만 쓰는 거야. 물론 여러 개가 나열되면 두 번 이상 쓸 수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오염과 과학기술은 7번은요. 관형격 조사를 남용하지 말자. 자, 무조건 우리 문장에 의가 두 번 이상 나오면 의심하세요. 우리 문장에 의가 두 번 이상 나오면 의심하자. 무조건 우리 문장에서 의가, 관형격 조사 의가 두 번 이상 나오면 의심하자. 또 다음은 불필요한 조사는 빼자는 얘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 당국에서 어제서부터 이 서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어제부터. 또 본격적인 방제 작업 이러면 되지 쓸데없이 의를 넣어서. 왜냐면 우리말은 명사가 명사를 꾸밀 수 있으니까 관형격사 의를 굳이 넣을 필요 없죠. 또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네가 무척 아름답다 이러면 되지 무척이나 쓸데없이 뭐뭐이나 하는 조사
쓸데없는 조사 쓰지 말자 이겁니다. 자, 끝으로 기타 현상에 보면 박찬호는 농구 선수라기보다는 이때 보다는 비교부사격 조사니까 박찬호를 농구 선수에 비교할 필요는 없고 농구 선수가 아니라 야구 선수란 얘기지. 따라서 뭐뭐보다는 언제 쓰라고? 비교문. 뭐뭐보다는 할 때 보다는 비교문에 쓰는 거예요. 다음, 이기다는 목적어를 취합니다. 즉 한국대학은 뉴욕대학을 4대3으로 이겼다. 이기다는 목적어를 취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현재 국어대사전에서는 부사어에도 허용합니다. 즉 뉴욕대학에 4대3으로 이겼다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다가 목적어 취하지 않았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국어대사전에서는 이기다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처하다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죠? 무엇에 대처하다. 애를 써야 되는데 무엇을 대처하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 이런 거 외워야 돼. 대처하다. 어디에 대처하다. 마지막에 신을 숭배하지만 도전하기도 한다. 숭배하다는 목적어를 취하지만 도전한다는 부사어를 취하니까 신에 도전하기도 한다 하고 신에게 도전하기도 한다 하고 부사어격 조사를 써야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법 문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봤고요. 그 뒤에 있는 연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이 연수 문제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어문 규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문 규정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이미 앞서 수업하면서 문법을 하면서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보지 않은 부분, 바로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 이 부분을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이어하죠.